자, 여태까지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항상 실전이다. 지식은 적용해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림중학교의 대표 사서 선생님 허민영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밝은 분위기를 잘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 요즘에 도서관에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항상 웃는 목소리? 웃는 목소리. 네. 벌써 웃기네요. 저도 잘 안 웃는데 갑자기 막 웃기네요. 네. 벌써 웃겨요. 벌써 웃기네요. 땀이 납니다. 비결은 웃는 목소리입니다. 웃는 목소리.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많이 웃어야겠어요. 저희 반에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안 웃어가지고 여기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씩 웃으시면 귀여우신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식적으로 네. 또 무표정일 때는 네. 말 걸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 사람들이 안 걸게 할 때는 무표정 있어요. 자, 아무튼 잡설이 좀 길었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 촬영입니다. 첫 번째 촬영이 날아가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많이 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날아가가지고 그쵸. 허탈한 마음. 허탈한 첫 번째 촬영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우리 서로 만족하고 서로 박수치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없다. 네, 없다. 하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출발해볼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앞에서 과학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 그리고 사회 선생님으로 경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심화할 수 있는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책 5권을 아주 고민해서 골랐습니다. 그렇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소개를 하기 전에 선생님 휴게소 좋아하세요? 휴게소에 멈추는 편이신가요? 자주 멈추죠. 저는 또 약간 물도 많이 먹는 편이고 그래서 자주 멈추고 진영 휴게소 좋아합니다. 진영 휴게소. 진영 휴게소가 진영 휴게소. 도대체 어디에 있는 휴게소인지. 부산 딱 들어가기 전에 일보 직전에 있는 마지막 휴게소인데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되게 다양한데 선생님은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맥반석 오징어 굉장히 좋아요. 맥반석 오징어요? 네, 바다 사나이여가지고. 오징어. 바다? 오징어. 네, 오징어 좋아요. 저는 소떡소떡을 너무 좋아합니다. 소떡소떡이요? 네, 그 소떡소떡에 양념을 아주 가득하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다 묻혀가면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게 조것이네요. 휴게소의 조것. 그게 그렇게 별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요즘에 최근에 소떡소떡을 사 먹었었는데 혹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맞춰보세요. 휴게소에서 사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사 먹으면 제 생각에 한 3,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3,000원이요? 선생님 너무 요즘 물가를 3,000원 택도 없습니다. 3,000원은 최근에 소떡소떡 사 먹은 게 5,500원이었어요. 1,500원이나? 네, 엄청 비싸죠. 근데 이거를 우림중학교 근처에서 사 먹으면은 2,000원, 2,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소여서 그렇게 가격 프리미엄이 붙은 거잖아요. 가격 프리미엄 붙었다. 소떡소떡은 사실 저랑 황호철 선생님이 잘 만들어요. 정말요? 캠프 데려가가지고 애들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대박. 저희는 이제 축제날 무료로 만들었던 수도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데 우림중학교에선 무료고 이 주변에선 2,500원인데 휴게소에서는 5,500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림중학교에서는 무료로 만들었어요. 이거 안 만들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사려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약간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례를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면은 따단 시장과 가격 좀 아는 10대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과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네. 내가 경제 몰라, 경제 네.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해도 네. 술술술술 읽을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네. 쉬우니까 이 책은 적극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선생님 읽으시면서 네, 저- 들어왔던 것들. 딱 들어왔던 것들이 네. 뭐가 있냐면은 네. 선생님 혹시 누진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유, 들어봤죠. 제가 오. 경제 선생님이어가지고 제가- 경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네. 누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세금에서 걷는 원리인데 소득이 많은 구간이 생기면 네. 더 누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죠. 오, 아마 전기세도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전기세 사례가 이 책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전기세.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소음 때문에 에어컨을 끈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온몸에 땀이에요, 땀. 머리도 지금 땀으로 가득한데 맞습니다. 네. 평소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에어컨을 빠방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걸 집에서 틀어놓으면은 항상 엄마한테 등짝 슬실 맞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기세 나온다고. 네. 그리고 엄마들 마음 네. 편하게 막 에어컨 못 틀잖아요. 갑자기 쇼호스트 같은데. 잘하고 계세요. 네. 막 편하게 에어컨을 못 틀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다 누진세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를 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네. 자원을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는 이걸 아끼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면은 가격을 점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전기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렇죠. 공급이 하나,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근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예. 네, 그냥 에어컨 많이 틀면은 그냥 네. 누진세라는 게 붙는다. 근데 이게 왜 붙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알고 네. 이게 공급원이 네. 한 명이니까 그렇죠. 단 한 기관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네.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떤 책 읽으면서 네. 그 누진세와 누진세와 이제 정부가 이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독점 기업들이 얻는 이윤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이런 서적을 보면 네. 독점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오, 네. 전 왜 그 말을 지금 들었을까요? 다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음 선생님한테 비우시고. 네, 마음 비우고.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렇게 가격을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네. 경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 읽을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빠밤. 따단 네. 빠밤 청소년을 위한 처음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네. 앞에서 시장과 네. 이제 가격 그 이상으로 좀 더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용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용어가 어려워서 읽기가 힘들 수가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나 아까 했던 질문이라서 네. 선생님 이제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오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선생님 혹시 용어, 학문을 공부하는 데 네. 있어서 용어는 용어는 마치 용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문이 성립하기 위한 도미노 블록이죠. 오, 좀 더 다른 업그레이드 걸로. 됐네요, 좀 더 업그레이드 대답이. 됐습니다. 아까는 무슨 탑이라 그랬는데 네, 그쵸. 뭐 이렇게 쌓는다고 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용어는 탑이기도 하고 도미노를 만드는 하나의 도미노가 완성되는 게 학문이라고 한다면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제 약정적인 정의라고 얘기하죠. 약정적인 정의를 모르면 이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학문 전체의 일을 할 수 없는, 조망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나 이 단어 모르겠는데 이 용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 네. 하다가 그 이제 이 만들어진 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치 수학 시간에 한 몇 시간 졸다가 눈을 맞아. 떠보니까 이제 뒷부분이야. 근데 뒷부분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쵸. 느낌이죠. 마치 공대에 가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외계어로 들리는 외계인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용어를 건축 자재로 따졌을 때 철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철근. 아이들한테도 용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할 때 용어는 철근이야. 이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면은 너희 어느 날 다 무너진다? 그러면은 네.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은 네. 모르는 용어 나왔을 때 표준 국어 대사전 펼쳐가지고 용어 꼭 확인하고 넘어가 라고 맞아요. 꼭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그럼 네. 용어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셔야지 뭐 경제학과라든지 경영학과를 원하는 친구들이 좀 더 대학 가서 원활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A+ 받으셔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오, 네. 장학금 받으셨어요? 저는 뭐 네. 제 자랑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 자랑이면은 그만 여기서 네. 멈추고. 저 남의, 전액 받으셨죠? 남의 자랑 못 듣거든요. 방금 그거 잘. 비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용어에 갑자기 눈물이 나네.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자, 계속하시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용어에 관련된 책을 꼭 읽고 싶다면은 바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빠밤. 빠밤. 네. 1일 1단어 1분 경제 공부라는 책입니다. 111. 그쵸. 네. 1일 1단어 1분. 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과 가격 좀 아는 10대.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처음 경제학을 읽고 네. 아, 용어가 내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용어에 대해 잡고 싶어 하면은 네.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 있으니까 네. 이 책을 빌려서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혹시 네. 여기서 봤던 책 중에서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실까요? 저 여기서 봤던 책 중에서요? 네, 여기. 아, 이렇게 또 갑자기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가야죠. 저는 여기서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오. 1장이 나와요. 오. 보통 1장 되게 공부 네. 열심히 하고 되게 잘 읽잖아요. 맞아요. 이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희소성이라는 것도 이제 중3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이 경제 첫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구는 그 자원의 양보다 더 넘어설 때 우리는 희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희귀하다라는 말이랑 좀 차이가 있죠.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면 희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쵸. 예, 자원의 양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가 더 크다면 이게 희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많지만, 그쵸. 네,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원은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때는 희귀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이제 희소하다. 희소하면서도 희귀하죠.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석유는 희귀하죠. 그쵸. 예, 희귀하고 원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희귀하고 아예 안 나오면 아예 희귀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또 그걸 찾는 사람이 많으면 희소하다고 또 얘기해요. 네. 아, 희귀와 희소가 같이 양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쵸. 네. 이런 경제학 용어를 네. 책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책을 집필하게 되면은 네.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 아주 매력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은 묶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빠밤. 빠밤. 네. 그래서 이제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윤영 선생님하고 정석 선생님하고 네. 언급했던 인물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집중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텐데 파리가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네, 디귿, 키읔, 리을, 티귿. 맞아, 네. 데카르트. 데카르트.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네. 데카르트의 삶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데카르트가 들려주는 좌표 이야기라는 좌표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억이 나는 게 예, 네네. 수학을 제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 맞아요. 점수도 잘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붙일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수학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수학자에 대한 그런 경험담이나 일화를 얘기를 하면 신기하다 하면서 수업에 좀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기억나는 게 가우스라는 사람도 기억나고 네,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우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방 빨리 계산해가지고 공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나죠. 2분의 n 하고 a 플러스 l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벌써 어지러워. 네. 약간 얕은 문과인 저는 어지러워. 얕은 지식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우스의 그런 어떤 통찰력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메타인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능력이 이제 좀 돋보여가지고 함수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덜했던 기억도 나고. 좌표평면을 여러분들이 막 그 기계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는데 저거를 파리 잡기 위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또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흥미를 가지시면서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람 따라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과목 선생님이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도 싶고 네. 뭔가 선생님한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 나의 시험 점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네. 전 영어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못하는 영어 본문을 그냥 무식하게 다 외웠어요. 오.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학문에 흥미가 없을 때 그냥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해 버리면은 또 맞아요. 공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공부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 넘어가서 빠밤. 바로 애덤 스미스 씨 경제를 부탁해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애덤 스미스는 이제 선생님이 초반에 수업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입니다.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섭쌤이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얘기한 건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어떠한 공부를 했고 아까 데카르트처럼 몸이 허약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아주 표지가 귀여운 네. 정섭쌤처럼 꼬불꼬불 머리가 있는 저랑 좀 다른 바로? 것 같아요. 쌍꺼풀도 있고 돈 씻고 있는 표정이 약간 닮지 않았나. 그 말을 씹을 정도의 재력이 그죠. 있으시는 그 말을 씹어야죠. 아, 그건 살 수는 있어요. 그럼 살 수는 네, 있다고. 그건 살 수는 있지만 네. 한돈 정도 사올 걸 그랬습니다. 한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씹고 같이 이렇게 표지랑 있으면 네, 표정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플렉스 하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시네요. 여러 부설수에 오를 수 있는. 네, 맞아요. 뭐 도끼는 막 돈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을 그쵸, 들고 그쵸, 하면 그쵸, 그쵸. 더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금은 다. 네. 할 수는 있지만 안 했던 걸로 논란이 될까봐. 사실 저 돈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네. 5권의 책을 진짜 추렸어요. 원래는 한 15권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거를 다 얘기하다가는 이거 이제 앞에 선생님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네. 추린 5권이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책을 꼭 읽고 싶다 하면은 도서관에 언제든지 와서 책을 마음껏 대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났어요. 뭔데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이 아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네.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이 넘어오기 시작했고 동양의 철학이 퍼지면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장자와 노자가 얘기했었던 도라는 거는 자연의 흐름, 그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시장 가격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또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또 가격이 상승하고 너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싸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네 라는 인간의 심리, 전체적인 어떤 그것들을 설명하는 도의 흐름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시장 가격이다라는 네. 인간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 딱 거기까지 알았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이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 그렇죠.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바닥에는 또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싶을 때 또 떨어지고 그렇죠. 또 네. 떨어지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자연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끄시고 직권을 끄시고 투자는 장기 오래 그러니까 오래. 미래 전망을 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두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주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주식을 해야지 주식이 나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마음을 넓게 가지시면서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 얘기도 나오고 그쵸. 네. 자연스럽게 철학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자연의 섭리, 순리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기획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식은 융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과 그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냥 시험만 보기 위해서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삶의 지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문점, 호기심, 생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 멋있어요. 마무리 멘트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